해석학 스터디 제10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이고요. 오늘 해볼 얘기는 먼저 학습 목표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보면 학습 목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학습 목표를 좀 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콤팩트라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 성질이 무엇과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이제 bounded and closed 이거랑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제 컴팩트라는 성질이 bounded and closed랑 똑같은 거다.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학습 목표고요. 커버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처음 얘기할 거는 이제 컴팩트란 게 뭔지를 정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 목표가 컴팩트란 게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각 방향을 보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I들을 모아둔 건데, 커버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집합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 집합을 하면은 어떤 집합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UI가 이제 UI는 셋이고, 그리고 이제 I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첨자들을 모아둔 집합을 저렇게 라지 I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UI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K의 커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합들을 모아둔 거죠, 밖에. 그거는 이제 이 UI들이 다 이렇게 합집합을 하면은 결국 K를 덮게 된다. 말 그대로 커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의하기를 I, UI를 다 모으면, 다 합집합하면 이제 K를 덮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버 중에서도 오픈 커버라는 게 중요해요. 오픈 커버. 오픈 커버는 오픈 셋들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버는 그냥 셋들로 덮는 거였는데, 오픈 커버는 오픈 셋으로 덮는다. 그래서 정의가 똑같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UI가 이제 오픈셋인 거죠. 그냥 셋이 아니라 이제 오픈셋. 그리고 얘가 오픈 커버. 자, 이제 오픈 셋들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셋들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제 오픈 커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브 커버는 무엇인가? 이 어떤 수학적 대상에 대해서 앞에 서브가 붙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 중에 일부만 가져왔는데 그 대상의 성질을 뭐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서브라는 단어가 붙죠. 뭐 군에도 이제 그룹에도 서브 그룹, 이런 대수적 대상에도 서브가 많이 붙고요. 뭐 서브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버에도 앞에 서브가 붙어서 서브 커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서브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K의 커버고, 그 다음에 이제 J라는 집합이 이제 I라는 첨자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은 UI인데 I가 in J,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저 많은 UI들 중에 몇 개만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 일부. 얘가 이제
얘가 이제 K의 커버인 거죠. 그치, 서브 커버니까 얘의 서브 커버라고 해야 됩니다.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얘가 얘를 덮는 건 아닌데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군에서 생각을 해봐도 H가 G의 서브걸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그 대상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K라고 그러니까 K라고 쓰면은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K를 덮는 거니까 얘도. 그렇지만 서브 커버, 서브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 이 대상이 나오게 된 그 원래의 대상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하기를 이제 얘가 여전히 still 얘를 덮어야 되는 거죠. K를 still K를 덮는다. 자, 그래서 커버, 오픈 커버, 서브 커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다 컴팩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 얘기들이죠. 네. 컴팩트를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작업들이 이제 끝난 거죠. K가 컴팩트다. 이걸 이제 정의하기를 K의 모든 오픈 커버. 그러니까 이제 오픈 커버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오픈 커버를 잡아도 이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컴팩트라는 거는 K에서 어떤 오픈 커버를 가져와도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다. 마치 지금까지 많이 썼던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열의 수렴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양수 입시론을 가져와도 어떤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n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오픈 커버를 가져와도 그거에 대응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좀 뭐랄까 머릿속에 잘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그젬플을 보면은 일단 가장 쉬운 이그젬플은 뭐 공집합이겠죠. 공집합이야 뭐 아무 오픈 커버를 가져와도 그냥 그 중에 대충 하나만 선택해도 뭐 사실 안 선택해도 되겠죠. 어쨌든 뭐 너무 자명하게 컴팩트가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떤 예시를 가져올까요? 추천해주세요, 추천. 네. 딱히 추천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계속 하자면 공집합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이그젬플은 뭐 그냥 한 점, 원포인트 뭐 이런 게 있겠죠. 얘도 컴팩트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이제 오픈 커버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x1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를 잡으면 그게 바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죠.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라는 게 이 커버드,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합들 여러 개로 커버를 만든 건데, 그 고르는 개수가 유한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 골라도 되겠죠. 얘는 컴팩트가 맞겠죠. 그럼 이제 이걸 좀 일반화해서 만약에 뭐 이제 여러 점,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x1 덮는 거 적어도 하나 있고, 그거 잡고, x2 덮는 거 적어도 하나 있고, 그거 잡고, 그러면 n개를 넘어가지 않겠죠. 다 이렇게 잡으면 많아봐야 n개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컴팩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너무 간단한 이그젠플에서 벗어나서 자 그러면 열린 구간 0일 자 이런 건 컴팩트가 될까요? 자 이런 거는 컴팩트가 안 되는데 자 컴팩트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픈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지지 않는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발레를 들려면 예를 들어서 오픈 커버 자체가 집합 유한계로 파이나이트가 집합 유한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곤란한 거죠. 어떻게 서브 커버를 잡아도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유한계 중에 몇 개 잡아도 유한계니까 결국 집합 무한계로 이루어진 오픈 커버를 잡아서 그 중에 유한계를 못 고른다 그렇게 해야 반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집합 무한계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자 0일은 뭐 거의 해석학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예시죠. 얘는 이제 2부터 이런 예시가 이제 계속 나왔었죠. 뭐 n분의 1, 1. 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합집합을 생각할 수 있고요. n분의 1, 1들의 합집합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유한계를 가져와서는 0, 1을 덮을 수가 없겠죠. 0, 1이 저 무한 합집합과 같은데 그 중에 유한계를 가져와서는 0, 1을 덮을 수가 없다. 저 전체는 덮고요.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컴팩트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R은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n,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자, 유한계만 잡아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 제일 큰 걸 마이너스 라지 n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라지 n, 라지 n이라고 한다면 자,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이런 건 안 들어가죠, 당연히.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도 컴팩트가 아닙니다. 저 중에 유한계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R에 이제 누로 RN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워낙 N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N이 나오고 N이 나오고 N이 나왔죠. N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책에서 이제 R 누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냥 죄다 누로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N이랑 겹치는 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해가지고 그냥 죄다 누로 바꿔버렸어요. 얘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네이버우드로 생각할 수 있겠죠. 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n인 네이버우드. 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같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 n짜리 보호를 계속 잡으면서 늘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유한계만 가지고는 R2를 커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컴팩트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그젠플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논의 이런 논의는 단순히 R과 R 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예시가 아니라 모든 유계가 아닌 집합, 모든 이제 바운디드가 아닌 집합에서 똑같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면은 그러면 이제 바운디드다. 바운디드가 아닌 거는 저런 논의로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가 거의 다지만 자, K는 이 R 누로 덮고 있잖아요, 얘가. 근데 얘는 방금 본 것처럼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네이버후드 오브 0, n. 자, 요것들을 그러니까 n짜리 보를 쭉 늘려서 다 합집합해버리면은 R 누를 덮겠죠, 당연히. 그런데 K가 콤팩트니까, 자, K가 콤팩트니까 그러면 K가 그러니까 저 유한계 이 중에 유한계만 뽑아서 이 중에 유한계만 해서 K를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걸 잡으면 되겠죠. 유한계니까. 자, n0, nmax.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운디드의 정의죠. 바운디드의 정의를 생각해보면은 어떤 집합이 n 0,r 적당한 r에 대해서 n 0,r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바운디드의 정의인데 정확히 그 정의죠. 그래서 k가 바운디드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증명하기가 간단하고요. 그래서 컴팩트와 바운디드 앤드 클로스드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단계를 완수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컴팩트면은 이제 클로스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누가 뭔지? 누요. 그러니까 이제 RN으로 원래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N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N을 그냥 누로 바꾼 거죠.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RN 스페이스인 거죠. RN 스페이스. 네. 그러니까 이제 N이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겹침을 피하기 위해서 누로 썼더라고. 네. 그런가요? 카운터블. 그렇군요. 네. 그냥 저희 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런 n이랑 겹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누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컴팩트면 클로스다. 자, 그러니까 이제 K가 컴팩트면은 K가 이제 클로스다 이런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K가 클로스드다라는 건 이제 R도 마이너스 K가 오픈이다. 자, 이게 정의였죠.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쵸.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면 이거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x가 이제 r도 마이너스 k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오픈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가정이 k가 컴팩트. 보이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를 잡았을 때, 자, 오픈의 정의가 뭐냐면 그 집합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를 잡았을 때 그걸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볼이 다시 그 집합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집합에서 어떤 점을 잡아도 적당한 그 점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우드가 원래 집합에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에 쭉 이렇게 써가지고 보이고 싶은 거는 어떤 뭐 n, x, r이 여기 들어간다. 적당한 r에 대해서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건데 자, k가 자,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제 k가 r 누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x를 드러낸 거. x는 어차피 k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를 드러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k가 그쵸. k가 r 누일 일은 없겠네요. 그쵸? 왜냐면 이러면 컴팩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x는 무조건 잡을 수 있겠죠. 다행히 제가 맞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좀 약간 트리키해요.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제 un들을 무한 합집합해 놓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un이 뭐냐면 y들을 모아놓은 건데, y-x가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x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x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인 원일 그리고 이 밖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밖에를.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짜리 원을 그리고 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가 너무 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분의 1짜리 볼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그 다음 이제 합집합은 이렇게 다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짜리 볼을 그리고 그 밖에 또 그림이 너무 조잡하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줄여가다 보면은 이 점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r-x랑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k가 콤팩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유한계만 가지고도 저걸 덮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k가 그러니까 n 중에 이제 최대가 있겠죠. 이제 어떤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아까처럼 여기도 nmax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nmax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텐데 왜냐면 k가 콤팩트라고 했으니까 유한계만 가지고도 덮어야 되니까 un 중에. 자, 이제 그러면 r도에서 unmax를 뺀 거는 자, 얘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un이란 게 이런 집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xy 거리가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모아둔 그런 집합인데 r도에서 저걸 뺐으니까 저거 이제 부동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집합이니까 결국 여집합이니까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바로 nx, nmax를 써줘야죠. nmaximum 분의 1. 자, 이거죠. 저게 바로 이제 네이버드의 정의죠. 자, 그런데 자, A가 B에 들어가면 이제 얘랑 필요한 충분 조건이 뭐냐면 R노-B가 R 자 이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대우를 생각하는 거죠. 얘가 이제 X가 A에 들어가면 X가 B에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우를 생각하면 X가 B에 안 들어가면 X가 A에 안 들어간다는 건데 그 말이 X가 B에 안 들어간다는 게 X가 R노-B에 들어간다는 거고 X가 A에 들어간다는 게 R도 A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얘가 자 R-K 들어가 있죠. R-UNMAX가 R-K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R-K 요 집합에서 X 하나 잡았는데 그 집합에 들어가는 X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네이버후드를 잘 잡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오픈의 정의죠. 그래서 얘가 오픈이다. 자,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K가 콤팩트인 걸 가정하고 R-K가 오픈이다를 증명했으니까 결국 K가 클로스드다 이걸 증명한 거죠. 네. 확실히 이전의 스터디와는 다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다 너무 뻔한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 뭔가 제대로 된 해석학을 약간이나마 하는 기분인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강의네요.
여기서부터가 뭔가 제대로 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까지 이제 사전 작업만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데 아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 이런 박스라고 하죠. A1, B1 크로스 A2, B2 자 AN, BN 자, 얘가 이제 컴팩트다 걸 보일 거예요. 이제 닫힌 구간이 컴팩트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런 박스가 저런 이제 구간들의 곱집합이 컴팩트다. 저런 걸 이제 박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이거 증명도 참 약간 희한합니다. 약간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그 볼차너 바이오스트라스 정리 증명할 때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림으로 이제 박스를 2차원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살짝만 더 크게. 제가 2차원에서 박스를 그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볼차너 바이오스트라스 정리 증명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각 구간별로 반씩 쪼개요. 이제 2차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쪼개면 4개가 되겠죠. 이렇게 반 쪼개고 여기도 반 쪼개고 2차원에서는 그러면 4조각이 되겠죠. 3차원에서는 8조각 일반적으로 n차원에서는 2의 n제곱 조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갭니다. 그 다음 것도 또 쪼개요. 사 등분이 되고 2차원에서 그림은 2차원에서 그리는 거니까 2차원에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쪼개요. 근데 이 쪼개는 게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컴팩트 근데 약간 너무 쪼개기만 하고 앞선 설명을 빠뜨렸는데 자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얘가 이제 요쪽 박스가 컴팩트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저희 컴팩트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막 뭐 저렇게 컴팩트인 게 저 위에 3개 있잖아요. 저런 것처럼 명시적으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XO1을 포함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직접 증명을 하는 거죠. X1 포함하는 게 하나 있고 그걸 잡으면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파이널 서브 커버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거는 이제 점이 무한히 많잖아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어떤 서브 커버를 제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오픈 커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결국 귀류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저기 컴팩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컴팩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컴팩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파이널 서브 커버가 없다. 그러니까 다 인피니트다. 인피니트 서브 커버다가 인피니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림을 좀 지우고 열심히 그렸지만 자 저렇게 4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역시 저 4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파이널 서브 그러니까 인피니트 서브 커버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다 유한계로 덮을 수 있다면 다 유한계 커버로 덮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팩트가 아니라는 가정의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개 중에 이 4개 조각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한계의 서브 커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얘라고 합시다. 얘라고 해서 얘를 또 자르는 거예요. 얘를 또 자르고 그럼 이제 또 4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한계 서브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르고 약간 그 진짜 몰처럼 바이오스트라스 정리 증명할 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자릅니다.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잘라나가요. 그러면 그 박스의 열이 있겠죠. 쭉 자른 점점 이제 넓이가 4분의 1씩 되는 그런 박스들의 열이 있겠죠.
이제 박스들의 열을 쭉 생각했을 때 그 열이 이제 저 박스가 단조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집합으로서 단조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 공집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축소공원 정리를 생각하면은 또 어떤 한 점이 있겠죠. 그 모든 그 박스에 속하는 그런 한 점이 있을 거예요. 쭉 이렇게 박스를 잡았을 때 모든 박스에 속하는 그 점을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점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점도 덮어야 되잖아요. 이 점도 덮어야 되니까 이 점을 덮는 어떤 오픈 커버가 있겠죠. 이 점을 덮는.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오픈 커버가 있겠죠. 조금 더 크게. 자, 그런데 오픈 커버라는 게 뭐야? 이 커버가 오픈셋인 거잖아요. 그 오픈셋이란 건 뭐냐면 오픈셋 안에 이 빨간 점, 오픈셋 안에 있는 빨간 점은 오픈셋 안에 있는 거니까 오픈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볼을 잡아서 볼을 잡으면 이 안에 들어가겠죠, 다시. 그쵸? 자, 그런데 저 박스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넓이가 4분의 1씩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저 점을 향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은 이렇게 박스가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정사각형이 돼버렸는데. 자. 어느 순간 이렇게 박스가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물론 저거는 이제 좀 계산을 하면은 정확히 그 뭐 저 원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저 볼의 반지름이 얼마일 때 뭐 몇 번째 박스부터 들어온다 이런 거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산은 좀 생략 하겠습니다. 좀 귀찮은 계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저 점을 향해서 그 박스 열이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 박스가 저 볼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게 계속해서 그 박스는 지금 감소하는 박스는 계속해서 무한계의 서브 커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는 이 커버 하나로 덮이는 거예요. 이 오픈 커버 하나로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인 겁니다. 굉장히 장황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제 박스를 계속 그러니까 n차원일 때 2의 n제곱 등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원이니까 4등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4등분 하냐면 4등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컴팩트가 안 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무한계의 서브 커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잡아요. 그걸 또 4개로 쪼개고 또 같은 짓을 해요. 그 중에 4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한계 필요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는데 그럼 이제 그 박스열을 생각했을 때 축소 공간 정리 쓰면은 그 모든 박스에 다 속하는 원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원소를 생각하는 거죠. 그 점을 생각했을 때 그 점을 어쨌든 그 점도 덮어야 되니까 서브 커버 있겠네. 그럼 서브 커버는 이제 오픈이니까 그럼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볼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근데 박스가 쭉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점을 향해서 쭉 감소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 볼 안에 들어가겠죠. 그 박스가. 그럼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 박스열에 있는 모든 박스는 다 무한계가 하다는 게 이제 가정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제 컴팩트가 아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 가정으로부터 나온 게 모든 그 지금 감소하고 있는 박스열에 있는 모든 박스는 다 무한계가 필요하다. 무한계 서브 커버가. 그게 이제 가정으로부터 나온 거였는데 근데 저렇게 하나로 덮어버린 거죠. 저 하나로.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귀류법을 썼는데 좀 얘기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힘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저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참 제 개인적으로는 증명 보면서 야 이거 증명이 진짜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자 K가 콤팩트 자 일단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박스가
컴팩트라는 거를 증명했죠 방금. 박스는 컴팩트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뭐가 들어가요. 자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아까 앞서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컴팩트인 거랑 이제 closed and bounded,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보이는 게 오늘의 목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컴팩트면 바운디드다 증명했고요. 컴팩트면 클로스다 증명했으니까 컴팩트면 클로스 앤 바운디드다, 이쪽은 증명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클로스 앤 바운디드면 컴팩트다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 일단 얘를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증명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집합이 있는데 얘가 이제 클로스 앤 바운디드예요. 근데 이제 바운디드란 게 뭐냐면, 바운디드의 원래는 이제 어떤 적당한 볼을 잡아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뭐 박스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적당한 박스를 잡아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바운디드라는 조건 처리가 된 거고, 그럼 이제 어떤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클로즈드 셋이죠. 이제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클로즈 셋, 얘가 컴팩트인 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스는 컴팩트니까. 근데 이 박스 자체는 컴팩트고, 그러니까 이제 컴팩트 셋 안에 들어가 있는 클로즈 셋은 컴팩트다, 이거를 보이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 반대 방향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컴팩트 셋 안에 들어있는 클로즈드 셋은 컴팩트다. 자, 이거를 말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K가 컴팩트고요. 지금 목표가 이제 컴팩트와 클로즈 앤 바운디드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를 보이는 게 목표죠. 그쵸? 네. 자, K가 컴팩트고 F가 K의 서브셋이면, 그럴 때 F가 클로즈드면 F가 컴팩트다. 자, 이걸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증명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증명이. 이게 참 막막하거든요. 컴팩트 셋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클로즈 셋, 그 컴팩트 셋 안에 들어있는 클로즈 셋이 반드시 그게 컴팩트가 된다, 이게 굉장히 뭐 약간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약간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 어쨌든 F가 지금 어쨌든 상황이 K가 컴팩트, 그리고 F가 K 들어가고 F가 클로스드고, 어쨌든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F가 컴팩트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가정인 거고, 이런 건 다 가정인 거고, 결국 증명해야 되는 게 F가 컴팩트다,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가 컴팩트라는 걸 생각해보면, F가 컴팩트라는 걸 정의가 뭐냐, 모든 F의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진다. 자, 이게 증명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이제 임의의 그러니까 모든 양수 입시론에 대해서 어떤 거를 보여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입시론이 하나 주어졌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뭐 기분 입시론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론이 하나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입시론 델타 논법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기분 오픈 커버 UI I9 오브 F. 자, 왜 갑자기 이렇게 영어로 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무언가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게 참 멋있습니다. 기분을 앞에 기분 무언가, 이게 약간 잘 뭔가 와닿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오픈 커버가 주어졌다고 하고 그랬을 때 저 조건들을 잘 써가지고 그 오픈 커버를 이제 그 중에 파이네트 그 유한계만 뽑아내서 F를 덮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자 일단 K가 컴팩트라니까 그걸 당연히 써야겠죠. 그런데 자 R도 마이너스 F 자 얘는 오픈이죠. 왜냐면 F가 클로즈드니까 얘는 오픈이에요. 자 그리고 얘랑 이제 저거를 UI들을 이제 합집합해놓은 거. 자 근데 얘는 지금 F를 덮잖아요. 얘는 F 빼고 나머지를 다 덮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를 다 덮는 거죠. 이제 R2예요. 자 이거 이제 R2가 되는 건데 근데 얘는 당연히 K를 덮죠. 자 그러면 K가 컴팩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유한계만 뽑아서 그래서 여전히 K를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일단 유한계가 들어가겠죠. 여기서도 유한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든 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F가 만약에 커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F를 덮는데 상관이 없어요. F를 덮는데 상관없으니까 그거 빼버리고 나머지 K를 덮는데 썼던 여기서 썼던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R-F가 안 들어갔으면 얘 자체로 K를 덮는 거니까 K를 덮는다는 건 K 안에 있는 F가 K सब셋이니까 F도 덮는 거죠. 이 자체로 K를 덮는다면. 근데 만약에 K를 덮는데 얘도 들어갔어요. 얘도 들어갔으면 이 R-F도 K를 덮는데 들어갔으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F를 덮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든 말든이고 여기선 유한계만 하는 거죠. 어쨌든 전체가 유한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K를 덮는 그러니까 K가 컴팩트라는 것으로부터 K를 덮는 그런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요런 집합에서 요런 이제 커버에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얘는 별로 그 F를 덮는데 기여를 안 하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면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K를 덮는 거를 생각함으로써 F까지 덮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냥 증명을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걸 처음 보고 증명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진짜 막막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R-F라는 F가 클로즈라는 걸 잘 생각해서 R-F를 잡아내고 그것까지 이제 합집합해가지고 R2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게 K를 덮으니까 그 중에 유한계만 가지고 K를 덮어야 되고 그 중에서 R-F 빼버리면은 F를 덮게 되는 거죠. 유한계로. 자 그래서 이것까지 증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다시 좀 보면은 컴팩트면은 바운디드 그리고 클로스드 증명했으니까 그쪽은 됐고요. 컴팩트면 바운디드 앤 클로스다 이거 됐고 반대쪽은 자 이 박스가 컴팩트다를 증명했는데 그러면 이제 클로스 앤 바운디드면 박스 안에 들어가면서 클로스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는 클로스는 컴팩트다 증명해야 되는 건데 박스가 결국 컴팩트니까 컴팩트 안에 들어있는 클로스드 셋은 컴팩트 셋이다. 이걸 증명하면은 되는 거였는데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정리가 이제 세 번째로 나와요. 처음에 나온 거는 아르키메데스 정리. 근데 그건 약간 사람 이름이 붙었다고 하기도 살짝 민망한데 어쨌든 아르키메데스 정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볼차노 바이스트러스 디오름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자, 아르키메데스 빼면 사실상 두 번째죠. 제대로 된 사람 이름 붙은 거로는 하이네 보렐 띠오름이 나옵니다. 하이네 보렐 정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K가 컴팩트다 라는 게 K가 바운디드 앤드 클로스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K는 이제 제가 사실 지금 K가 계속 RN의 R2의 이제 सब셋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냥 생략을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또 이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R2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적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자, 이쪽 방향은 완비성 공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임의의 그런 거리 공간, 그러니까 노름이 잘 주어진 거리 공간에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컴팩트면은 K가 바운디드 앤 클로스다. 이쪽 그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오른쪽 화살표는 완비성 공리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좌표 공간만의 R 누 공간만의 특별한 성질이 아니라 모든 거리 공간에 노름이 잘 정의된 거리 공간의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 방향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그 반대 방향은 완비성 공리를 썼거든요. 언제 썼는지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축소 구간 정리를 썼죠. 저 감소하고 있는 저 박스열에 그 교집합에 들어간 원소가 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축소 구간 정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축소 구간 정리가 결국 완비성 공리와 필요 충분 조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완비성 공리를 쓴 거죠. 그래서 사실 해석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정리가 완비성 공리를 쓰는가 안 쓰는가, 어떤 정리가 완비성 공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좌표 공간, 이 Rn에서만 되는 건가, 실수만의 독특한 성질인 완비성 공리를 써가지고 좌표 공간의 독특한 성질인, 그래서 Rn에서만 되는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서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완비성 공리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해석학 책에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적어놓진 않아요. 막 얘는 완비성 공리를 썼고 안 썼고. 그렇지만 그런 걸 이제 체크하면서 보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컴팩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컴팩트란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 게, 자, 결국 클로스 앤 바운디드라는 거니까, 이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해석학 초보여서 잘 모르겠네요. 약간 그런 얘기는 좀 위상수학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서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위상수학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컴팩트라는 성질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닫힌 구간, 이제 클로즈드 인터벌, 닫힌 구간 생각하면은 사실 이 닫힌 구간이란 게, 그러니까 이제 6에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디드 앤 클로스 6에 닫힌 구간이죠. 근데 이제 이 바운디드 앤 클로즈드 인터벌이 몇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수직선상에서 생각하든 R1에서 생각하든 아니면 이 평면 전체에서 생각하든 R2에서 생각하든 어디서 생각하든 얘는 바운디드 앤 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공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컴팩트한 성질이. 그래서 사실 그냥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K는, 그러니까 이제 오픈도 사실 항상 써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란 셋이 A가 오픈인
A is open in 뭐 X 이렇게 항상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K는 그냥 자기 자신에서 컴팩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간의 개념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되나? 하여튼 뭔가 좀 더 일반적인 얘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 잘은 모르겠는데 좀 더 RN이라는 그런 공간을 벗어나서 좀 더 일반적인 공간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만들어냈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상수학에 나오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좀 더 RN이란 스페이스를 벗어나서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제가 맨 첫 시간에 1강에서 얘기한 게 사이값 정리랑 최대 최소 정리,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걸로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두 정리를 결국 사실 제 스터디 목표가 그 두 개를 좀 증명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못했죠 어쨌든. 근데 그 정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 또 이 엄비성 공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정리죠. 근데 이제 그 정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 바운디드 앤 클로즈 셋에서 셋이잖아 얘가 A, B가 얘가 6에 닫힌 집합인데 여기서 이제 R로 가는 그런 함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R로 가는 연속함수. 근데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생각해보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FA랑 FB가 있으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FA랑 FB 있으면 그 사이에 FC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수가 있으면 그 사이 있는 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구간의 핵심적인 성질인데 구간의 아주 핵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족하는 게 바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함수의 상, 그러니까 이제 닫힌 구간 AB에서, 그러니까 6에 닫힌 구간인 거죠. AB가 6에 닫힌 구간 AB에서 R로 가는 그런 함수의 상이 다시 6에 닫힌 구간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컴팩트인 거고 얘의 상도 이제 컴팩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컴팩트란 성질은 뒤에 나오게 될 스터디는 여기로 끝이지만 해석학으로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그런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컴팩트란 개념이. 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아주 제가 끝나고 지금 굉장히 지쳤는데 여기까지고요. 네, 긴 10강 동안의 스터디를 마쳤고 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계획은 이제 다음 또 여름방학에는 글쎄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니까 약간 좀 루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주에 두 번씩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내용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대학교 강의실에서 볼 법한 수준으로 그 정도의 속도로 가잖아요. 제 스터디가. 그래서 그런 게 이런 데서 하는 스터디엔 좀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아마 현대대수를 하지 않을까 싶고 약간 좀 짧게 한 네 번 정도? 약간 좀 한 시간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약간 좀 증명은 약간 생략하고 그래서 좀 많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해서 몇 번 안 하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좀 많은 내용을 재밌게 이제 너무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스터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